스페인을 울린 한국의 노래, 지휘자 임재식 선생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한 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고풍스러운 성당 안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돌기둥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장중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지휘가 공간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그의 지휘 아래 낯선 언어의 노래가 성당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중들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또 다른 이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감동의 중심에는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이 있습니다. 그는 39년 전 젊은 유학생으로 이 땅에 왔고 이제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국의 마음을 전하는 문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습니다.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서이고 이민자의 그리움이며 문화를 넘나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두 나라의 가슴을 이었는지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960년대 서울, 아직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임재식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론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노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그 소년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1983년 서울예고를 졸업한 임재식은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중 그는 세계 3대 테너 중 2명이 스페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 이들의 웅장하고도 섬세한 음성에 매료된 그는 결심합니다. 나도 그들이 공부한 그 땅에서 진짜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된 성악을 익혀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한국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1985년 25의 젊은 임재식은 배낭 하나를 메고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맡깁니다. 스페인 정부 장학금을 받아 마드리드 왕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도 생소했습니다. 스페인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편견이었습니다. 그 같은 학교 학생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을 찢는 신용을 하며 놀려댔습니다.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하며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 갓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돌아와 혼자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한국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스페인어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사전을 들고 다니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음악원에서의 수업은 혹독했습니다. 발성부터 호흡법,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발성 연습을 하는 그의 모습은 교수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그는 마드리드 왕립고등음악원을 최고점으로 수석 졸업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후안 에스테반 교수로부터 지휘법을 사사받으며 지휘자로서의 기초도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스페인 음악계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비아 마드리드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라 플로레스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마침내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의 수석 테너가 되었습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에서 동양인이 정식 단원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는 테너 파트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음악계가 인정한 전문 음악인이 된 것입니다. 1985년 어느 가을날 임재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드리드 시향 오디션을 앞둔 한 스페인 성악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이었습니다. 임재식,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오디션에서 자유곡을 불러야 하는데 오페라 아리아는 너무 많이 불러서 지겹다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혹시 한국 노래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임재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노래를 스페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혹시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셨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김성태 작곡의 가곡 동심초였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새들은 높은 하늘 저 멀리 날아가네. 그는 정성스럽게 그 스페인 성악가에게 동심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어 발음부터 곡의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덧없는 인생에 대한 성찰까지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지는 것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라파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 어려워 고생했지만 임재식의 세심한 지도 아래 점점 한국 노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 성악가는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임재식, 정말 고맙다. 오디션에서 대성공이었어. 심사위원들이 그런 아름다운 노래는 처음 들어본다며 감탄했다네. 한국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앙코르까지 요청했어. 그 순간 임재식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직접 우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악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국 음악이 아름답다고 말해도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부르고 그 감동을 느끼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쌓아가면서 언젠가 한국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5년을 하루도 안 쉬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한국 가곡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음악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를 맡으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의 합창단원들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는지 터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의 큰 꿈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999년 새천년을 앞둔 특별한 해였습니다. 임재식은 마침내 오랜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에서 테너 파트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신뢰와 인맥을 바탕으로 그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 80명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열정적인 25명을 선발하여 새로운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루포 보칼 밀레니엄, 즉 밀레니엄 합창단이었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임재식은 스페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1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LG,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의 스페인 법인장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자신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 사업인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지 끈질기게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한 기업에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첫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스페인 성악가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발음 체계 자체가 스페인어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임재식은 단원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한국 노래의 정서와 의미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한국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단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고 동양 음악의 선율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 특유의 끄는 소리나 떨리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재식의 정성어린 지도와 단원들의 열정이 만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2번씩 모여 연습했는데 한 번 연습할 때마다 3시간씩 계속했습니다. 발음 연습만 1시간, 곡 해석에 1시간, 실제 합창 연습에 1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랑이 아리랑고가 되기도 하고 고향의 봄이 고하응의 부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단원들도 점점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디어 1999년 첫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재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첫 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스페인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불려지는 아리랑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또 어떤 이는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임재식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온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의 첫 공연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완벽한 한국어 발음은 입소문을 타고 스페인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은 그들의 공연을 전국에 생중계했고 각종 음악 축제에서 초청 공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도라지 타령, 밀양 아리랑. 밀레니엄 합창단이 부르는 한국 노래의 레퍼토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들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한국 가곡과 민요는 무려 80여 곡에 이릅니다. 전통 민요부터 창작 가곡, 심지어 불교 성가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곡마다 임재식의 세심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가사에 담긴 의미, 한국인의 정서까지 모두 전달합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가르칠 때는 분단의 아픔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그리워하는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그리움이 묻어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년 8월 한국을 방문하여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 청중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완벽한 한국어로 부르는 우리 노래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저희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우리 노래를 부르는 외국인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공연에서 관객 중 한 분이 남긴 소감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해외 동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부르는 한국 노래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새롭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가끔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보니 다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재미동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재식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은 스페인을 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 등 유럽 각국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2006년에는 체코 프라하 합창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공연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한국 민요가 울려 퍼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키부츠 오케스트라로부터는 무려 10회나 초청을 받아 지휘를 맡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관객들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리랑이 자신들의 옛 민요 같다고요. 특히 독일에서 공연할 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말입니다. 음악은 그렇게 국경을 넘고 언어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중 하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였습니다. 무려 300명의 스페인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재창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스페인 사람들의 목소리로 불려지는 우리나라 국가를 들으며 객석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은 모두 일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임재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외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임재식이 단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의 활동은 단순히 공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6년 전부터는 오케스트라도 창단하여 더욱 풍성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어 스페인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곰 3마리나 산토끼를 한국어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렵다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한국어 노래를 즐겨 부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 전역의 음악축제에서도 밀레니엄 합창단은 빠질 수 없는 단골 출연진이 되었습니다. 세고비아 음악축제, 산탄데르 국제음악제, 그라나다 음악축제 등에서 매년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밀레니엄 합창단을 기다리는 고정 팬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임재식의 특별한 활동은 곧 양국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스페인 정부는 그에게 이사벨 가톨릭 여왕 십자 최고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스페인 최고 문화 훈장 중 하나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스페인 왕궁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정 복장을 한 관료들과 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재식은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39년 전 젊은 유학생으로 스페인에 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동양인으로서 처음 받은 영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스페인이 인정한 문화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종문화상과 세종문화훈장을 차례로 수여하며 그의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문화투데이 창간 10주년 문화대상 글로벌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재식 지휘자는 진정한 민간 문화 외교관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유럽 전역에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정부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문화 외교입니다.
하지만 임재식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1년 드디어 그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공식 수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가사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페인 어린이들이 아리랑을 스페인어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가 아닐까요?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임재식이 39년 전 스페인에 와서 품었던 꿈, 언젠가 스페인 음악 교과서에 우리 아리랑이 실리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소망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아리랑의 제목은 아리랑 코레아노 ARIRANG COREANO입니다.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사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곡의 정서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음악 시간에 에델바이스나 오솔레 미오를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스페인 아이들이 우리 아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화 교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페인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 교육부 관계자는 아리랑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은 이제 스페인에서도 널리 알려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의 오랜 활동 덕분에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노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데 아리랑만한 교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초등학교에서 아리랑을 배운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국 음식은 무엇인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한국의 노래가 이렇게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임재식은 이제 진정한 문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민간 외교 사절로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외교보다 때로는 문화적인 외교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임재식의 활동은 단순히 한국 음악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단원들의 변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레퍼토리를 배운다는 생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단원 중 한 명인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재식 단장님이 한국 노래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 감동받았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원인 라이언 보르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에 참가해 아름다운 한국과 우리 스페인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즐겁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정말로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임재식은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쪽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을 정도로 한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원은 한국 여행을 와서 남대문에서 고무신을 사가지고 가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처음에는 한복을 기모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복을 입어보니 훨씬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음악이 정말로 문화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에서의 공연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8월 한국 순회 공연을 할 때마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연출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공연이 끝나고 무대로 올라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보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임재식은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을 스페인에 초청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성악가들이 스페인에 와서 밀레니엄 합창단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영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음악회를 열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습니다. 제가 3, 4년 전부터 부르고 있는 두물머리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양평에 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입니다. 이 노래는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사랑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두물머리 사랑은 한반도의 평화이기 전에 전 세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영국에 와서 탈북민들과 한인들, 그리고 영국인들과 함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노래로 초석을 쌓고 싶습니다. 이처럼 임재식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또 다른 꿈입니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한인 단체들도 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한인회에서는 매년 밀레니엄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한국 음식 문화와 함께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문화고 음악도 문화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화 교류가 진정한 국제 친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임재식은 여전히 밀레니엄 합창단의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청년처럼 빛납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밀레니엄 합창단은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밀레니엄 합창단 창단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반세기 동안 우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활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스페인 학교에 한국 음악이 퍼지기를, 더 많은 유럽 어린이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가서 우리 노래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각 지역의 음악학교와 협력하여 한국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발렌시아 등 스페인 각 지역에서 한국 음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스페인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한국 음악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레니엄 합창단의 공연 영상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한국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서 공연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지역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고 한국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임재식의 또 다른 꿈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이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선발하여 스페인에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럽 각국에서 한국 음악을 알리는 새로운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떠나거나 죽어도 세월이 더 많이 흘러도 한국 노래를 듣고 그 장단에 흥얼거리는 스페인 사람들이 있다면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임재식이 남긴 이 말처럼 그의 음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어린이들이 부르는 아리랑, 유럽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향의 봄, 그리고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한국의 선율들. 최근에는 K-팝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K-팝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전통 음악, 우리 조상들이 만든 아름다운 가락도 함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K-팝과 전통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드리드 어딘가에서 밀레니엄 합창단의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성악가들이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연습실을 가득 메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임재식 지휘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지휘에 맞춰 아름다운 화음이 흘러나옵니다. 25년 전 첫 연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연주입니다. 단원들의 한국어 발음은 완벽하고 곡의 정서 표현도 한국 사람 못지않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한 단원이 임재식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마에스트로, 다음 달에 제 손녀가 학교에서 아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리랑을 부르는 합창단에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임재식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전수, 그것이야말로 그가 꿈꿔온 진정한 성과입니다. 스페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이 아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증이 언젠가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식이 만든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한 민족의 자부심이 되고 두 나라의 우정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9년 전 배낭 하나를 메고 스페인에 온 젊은 청년의 작은 꿈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를, 음악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임재식, 그는 단순히 지휘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이고 문화로 나라를 알린 참된 외교관이며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스페인 교실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늘도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속에는 임재식의 꿈과 열정, 그리고 한민족의 아름다운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한 임재식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임재식 선생과 밀레니엄 합창단은 음악으로 동양과 서양, 나라와 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창단되어 한국 민요, 한국 가곡 그리고 한국 대중가요, 보급, 유럽 순회 공연, 문화 교류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퍼토리는 약 80여 곡의 한국 노래입니다. 지휘자 임재식 선생이 하신 일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스페인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의 민요 아리랑이 수록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계로 영상에서 밀레니엄 합창단의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밀레니엄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